서울대 한국어 4B 워크북 이 오디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주식회사 투판지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 할머니께서 저녁마다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 저 선수는 표현력이 뛰어나요. 3. 충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온천 개발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잘 듣고 발음과 끊어읽기에 주의하여 읽어보세요. 1. 이번 방학에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요? 2. 저는 표현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상상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3. 유혹의 부정적인 영향은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알 수 있다. '친구와 연습해 보세요. 1. 오늘 저녁에 특별한 약속 있어요? 네, 오늘은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요. 2. 동생이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은 적응력이 뛰어나서 유학 생활을 잘할 거예요. 3. 욕은 사람들 머릿속에 쉽게 기억되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기억될 자리가 좁아진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1. 회사를 옮기려다가 그냥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요? 일이 많아서 힘들다더니 좀 괜찮아졌나 보네요. 2. 다음 주 월요일 모임에 못 갈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오시거든요. 그렇군요. 아쉽지만 할 수 없지요, 뭐.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실내화를 사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할까 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편리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사면 물건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생각한 것과 다른 물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 살 때 주로 동네 슈퍼에서 사요. 그렇기는 해요. 저도 생각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와서 환불한 적도 많아요.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게다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물건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배달하느라 기름을 써야 해서 환경에도 안 좋대요. 아, 그런 면도 있군요. 그럼 저도 마이클 씨처럼 해야겠어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4.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데도 몇 살인지 누구랑 어디에 사는지 같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물어보는데 그럴 때 참 곤란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다는 관심의 표현이래요. 그래도 만나자마자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이에 따라서 반말을 쓸지 존댓말을 쓸지 정해야 하는 한국말 때문인 것 같아요. 5.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이 많네요. 축하한다고 보낸 꽃장식도 엄청 많고요.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꽃장식은 한 번 사용하면 버려야 하니까 낭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꽃장식 대신 쌀을 보내 축하하기도 한대요. 쌀로 축하를요? 그럼 쌀로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꽃보다는 낫겠네요. 그래도 되지만 보통은 시민단체에 기부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6)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요즘 배우 김수현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대요. 저도 신문기사에서 읽었어요. 연예인 치고 인터넷 댓글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마저 무서워한다고 그러던데요.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 관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얼굴이 안 보인다고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인터넷에서도 예의를 지켜야지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느 산속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호수에 빠뜨리고 호숫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신령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도끼를 보여주고 어느 도끼가 내 도끼냐고 물었습니다. 정직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는 자기 도끼가 아니고 쇠도끼만 자기 도끼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도끼 3개를 모두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도 정직한 나무꾼을 따라해보려고 했으나 욕심을 내다가 결국 도끼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8)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뉴스 특보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 시내 교통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오늘부터 3일 동안 휴교에 들어갑니다.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안전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열흘간 계속된 이번 눈은 120년 만의 폭설로 쌓인 눈이 무려 110c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 곳곳에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 주변이 폭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회사에 지역단체를 후원할 돈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환경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나온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도 지역의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단체에 기부한다면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우리의 실수를 다시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단체에 후원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공원에서 야외 음악회를 하면 사람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음악을 즐기면서 저절로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술보다는 우리의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오염된 환경 속에서 예술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대기오염, 토지오염, 동물보호 등 아직 환경을 위해 우리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1. (12) 잘 들어보세요. 1. 갑자기 부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2. 1.5리터짜리 우유를 사오세요. 3. 그 다음으로 부산 지역의 사투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발음과 끊어읽기에 주의하여 읽어보세요. 1. 밤낮 없이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 그 선수는 100m를 9.57초에 달렸어요. 3.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도도새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 '친구와 연습해보세요. 1. 그 사람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글쎄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만날수록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2. 아시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3이 아시아에 살고 있대요. 3. 요즘에는 개에게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1. 이런 치약이 다 떨어졌네. 내가 마트에 가서 사올게. 다른 건 필요 없어? 2.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설악산에 가서 조용히 쉴 생각이야. 조용하게 쉬고 싶으면 산보다는 바다가 낫지 않아?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다음 달에 유럽으로 여행 간다면서요? 준비는 많이 했어요? 네, 비행기 표도 예약했고 숙소도 다 정했어요. 좋겠네요. 요즘 환율도 좋다던데 돈도 미리 바꿔놓았죠? 전 현지에 가서 바꿀 생각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바꿔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요? 알아봐야겠네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4.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면서요? 새 집으로 이사 가니까 어때요? 아, 네. 새 집이라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페인트 냄새가 나는 데다가 먼지도 많이 나서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새집 증후군 때문이군요. 보통 새로 지은 집에 바로 들어가면 그렇대요. 낮에 창문을 열어두고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좋을 텐데요.
겨울이라 계속 창문을 열어두기는 어렵잖아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실내에 식물을 길러보세요. 공기도 맑게 하고 습도도 조절해 준다던데요. 5. 뉴스 들었어? 내년에 대학 등록금이 20% 정도 인상될 거래. 뭐라고? 정확한 뉴스 맞아?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오를 리가 없잖아. 아니야.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인상률이 15% 정도는 될 거라고 하던데. 말도 안 돼. 그럼 내 아르바이트 월급만큼 오르는 셈이잖아. 이제 어떻게 학비를 마련하지?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하나? 난 다음 학기에는 쉬면서 아르바이트만 할까 생각 중이야.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6. 오늘 강남에 새로 생긴 헬스장에 등록하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볼래? 아, 거기 요즘 광고 많이 하더라. 근데 거기 비싸지 않아? 좀 비싼 편이긴 해도, 강사가 1대1로 가르쳐줘서 운동 효과가 좋다더라고. 큰 돈을 들여서 헬스장에 다니느니 차라리 매일 가까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낫지 않아? 너 지난번에도 헬스장이 멀어서 며칠 다니다가 포기했잖아. 내 생각에는 내 의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 가족 여러분. 주말까지는 날씨가 약간 쌀쌀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봄답게 포근한 날씨여서 참 좋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보니 벚꽃이 바람에 날려서 꽃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봄이 되면 항상 가족들에게 해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쑥 된장국입니다. 만들기도 간단한 데다가 아침 식사로 먹기에 부담도 없는 음식이어서 가족들도 참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입안에서 퍼지는 쑥향기로 봄을 느낄 수 있지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7. 8.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남성들의 인터넷 쇼핑 비율은 줄어든 반면 여성들의 인터넷 쇼핑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1년에는 총 구매자 중 남성의 비율이 78%였고 여성의 비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넷 쇼핑 구매자 5명 중 4명은 남성 구매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남성 구매자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어서 2005년에는 51%, 2010년에는 39%, 2014년에는 34%만이 남성 구매자였습니다. 여성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쇼핑의 주요 거래 품목도 달라졌습니다. 2001년에는 컴퓨터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물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화장품이 2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의류로 16.5%, 3위는 여행상품 11%였고 컴퓨터의 판매는 7%에 불과했습니다. 9. 1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들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그 결과 많은 동물이 멸종됐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멸종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동물을 사라지게 만들었으므로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멸종된 동물을 실험실에서 다시 되살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 때문에 여러 동물들이 사라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미 멸종된 동물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미 사라진 동물을 살리는 데 돈과 노력을 쏟는 것은 낭비입니다. 저도 과학자로서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 하늘의 별이 참 예쁘다. 2. 이 시계를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다. 3. 저는 이번에 4급을 마치고 역사학과에 진학하게 된 앨리스라고 합니다. 잘 듣고 발음과 억양, 끊어읽기에 주의하여 읽어보세요. 1.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 2. 나 오늘 첫 월급 받았다. 3. 우리 반에는 중국 학생을 비롯해서 베트남,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연습해 보세요. 1. 맛있지? 나 혼자 요리책 보고 만든 거다. 너 실력 진짜 좋다. 나도 좀 가르쳐줘.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던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감을 발표할 정도로 한국어 표현력이 좋아진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1. 왜 자꾸 거울을 봐요?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길이가 좀 짧다 싶어서요. 2.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보고서는 다 준비됐지요?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하루 이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요즘 약속이 많아서 힘들어요.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가니까 가기 전에 친구들을 다 만나야 해서 이번 주에도 매일 약속이 있어요. 그냥 친한 친구들만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 만나고 가지 않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그럼 아는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만나면 어때요? 한 명씩 만나니까 힘들잖아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4. 이번 뮤지컬 공연은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작년에 본 공연만 못했어요. 작년 공연은 정말 재미있었는데. 왜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 못했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 못했다기보다는 내용이 지루했던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바꿨다던데 제가 그 옛날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감동이 덜했던 것 같아요. 5. 오늘 저녁에 번개 모임이 생겨서 일찍 집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번개 모임이요? 그게 뭔데요? 친구가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마음이 안 좋겠다 싶어서 위로해 주려고 친한 친구 몇 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게 왜 번개 모임이냐고요. 번개는 천둥 칠 때 하늘에 번쩍거리면서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 아닌데 누군가 갑자기 모이자고 연락해서 곧바로 만나는 모임이 번개 모임이에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6. 오늘 돌아가신 할머니 제사라서 집에 일찍 가야 돼요. 제사요? 제사 때는 돌아가신 분이 와서 드시라고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던데 저는 좀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돌아가신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지낸다기보다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가족들끼리 옛날 살아계실 때의 추억을 나누는데 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제사가 아주 중요한 가족 행사예요. 그렇군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상식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몇 가지 과학 원리와 함께 활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밥을 해서 다 먹지 못하면 밥솥에 보관하는 일이 있을 텐데요. 이때 밥을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밥이 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솥 바깥벽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바깥벽에 닿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밥이 뻣뻣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리창을 닦을 때 물걸레로 닦으면 나중에 얼룩이 남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신문지를 이용해서 닦아보세요. 신문지의 기름 성분이 유리창의 먼지를 녹여서 깨끗하게 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컵이 두 개가 겹쳐서 안 빠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안쪽 컵에는 차가운 물을 붓고 바깥쪽은 뜨거운 물에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쪽 컵이 늘어나면서 컵이 쉽게 분리될 것입니다. 7. 8.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보, 우리가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흘렀네요. 세월이 참 쏜살 같군요. 젊을 때는 당신이 그렇게 예쁘고 고왔는데 벌써 손자를 둘이나 둔 할머니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당신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첫 직장 다니다가 당신 힘들다고 그만두었을 때는 참 막막했었지요. 내 음식 솜씨만 믿고 식당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차츰차츰 단골 손님도 늘고 그 덕분에 셋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러느라 당신이 고생 많이 했지요. 그래도 힘들다는 불평 한 번 안 하고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당신 마음 잘 알아요. 당신이 내가 힘들까봐 내가 잠자는 사이에 혼자 몰래 일어나 식당 정리도 하고 반찬거리도 미리 손질해 놓곤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는 다 좋은 추억거리로 남았네요. 9. 1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등의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에 로봇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전 이야기이고, 병원에서 수술을 대신해주는 로봇도 이미 실용화되었으며, 우주 개발에도 로봇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과학자들에 의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로봇의 시대가 더 이상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로봇은 단지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로봇에만 모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11) 12